항의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족들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일본인의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다.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대변해가지고 저를 기소했죠. 그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 임무영이란 검사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고추장, 마요네즈 이런 걸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검사인데, 원래 제 사건은 서부지검의 이주연 그 부부장검사라는 분이 그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임무영이가 지가 고법에서 직권으로 자기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변호했던 박찬정 변호사께서 자기가 변호사 생활 수십 년 동안에 지검에서 처분한 것이 고검으로 갔을 때 고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지검에다가 재수사 명령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고검에서 직접 기소한 거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변호사 생활에 처음 보는 사건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 임무영 검사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저를 부르기도 전에 기소부터 했어요. 이 임무영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다가 고검 갔더니 시레빠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박재상이 일본에 인질로 간 게 사실 아니냐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부르기도 전에 기소부터 한 줄은 몰랐죠. 그때 제가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박재상이 일본에 인질 간 게 왜 이렇게 신나는 사건인가. 이게 다 구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지금 김영구 씨, 이논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전시하라고 할 때 가야의 위대성을 알리라고 전시하라 그랬지,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임나일본부설 끌어들여가지고 하라고 했겠어요? 근데 난 문재인 정권 지금 이 참모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청와대에 그만한 참모 조직이 있고 민주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갖다가 그 연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임나일본부사로 바꿔놨으면은 이 참모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영식이라든지 기경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에게 마치 자기네가 옳다는 듯이 답변을 보내는 그런 구도죠. 여기에 대해서 2심 판결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현구는 자신의 책에서 표면적으로는 당시 백제와 야마도 정권이 용병 관계와 같은 대등한 관계였던 것처럼 기술하면서도 야마도 정권이 임나의 지배에 관해서 백제에게 명령을 하였고 백제의 왕이 이 명령을 수행하였다. 또는 백제가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즉지왕의 누이 동생 신제도원을 시작으로 지진원 등 왕녀들을 일본에 보냈는데, 그 왕녀 중 지진원이 부정한 행동을 하자 일본의 천황이 지진원을 화형에 처하였다. 또는 이와 같은 지진원 사건 이후 백제는 왕녀 대신 남자 왕족들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그중 일부는 야마토 정권에 의해 정책적으로 일본 여자와 혼인을 맺어 일본에서 자식을 낳았고, 그중 일부가 백제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는 취지의 기술들을 하였다. 이거 바로 김영구 씨가 이런 기술들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심 판결문에서요, 위 기술들은 일본 혁의에 나오는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인데, 김영구는 자신의 책에서 위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나 제3국의 사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일본 혁의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전혀 부기하지 않은 채 그 사실적 여부는 차치하고서라고 기재하거나 마치 위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고대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명령을 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상대방 국가의 왕을 섬기기 위해 왕족들을 파견하고 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족들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일본인의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다. 판다가 보니까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 이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또 보면은 또한 일본의 역사학자인 히네키 히데유키도 원심법정에서 일본 서기는 국가와 천황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산출하기 위해 편찬된 사서이고 현재 연구자들 중 일본 서기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연구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측 증인인 사학과 교수 이재석도 당심 법정에서 일본 서기는 굉장히 왜곡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기는 도저히 무리인 책이다 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김영구가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이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많은 사서인 일본 서기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위와 같은 기술을 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김연구가 백제를 야마토 정권의 속국 내지 식민지인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단순한 허위사실에 적시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문으로 이것도 공식문서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전 이 부분이 검찰이 이 김영구를 대변해서 저를 기소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제가 신뢰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후의 전개 상황 해가지고 이덕이를 비롯한 제야사학자의 주장은 배타적 국수주의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자산과 명망을 획득하려는 의도. 이게 완전 명예훼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흥분한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요. 이거 지금 검찰에 갈까 아니면은 이건 100% 명예훼손이에요. 가야사를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하라는 거는 배타적 국수주의고, 그러면 일본 고급화 끌어들여라 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뭔데 이걸 갖다가 이런 행위를 해놓고 나서 자신들의 사회적 자산과 명망을 획득하려는 의도. 제 주변 분들 다 알아요. 제가 식민사학 비판하고 나서면서 어떤 곤경을 겪었고 어떤 손해를 봤는지, 무슨 이득이 될 거 있다고 이 거학과 맞서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에 역사학계는 정치권의 사이비 역사학 편향을 우려하는 성명 발표 및 언론 매체하고 괄호에 딱 썼어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적극 귀고, 유사사학을 비판하는 도서발간, 욕망 너머의 한국고대사, 젊은 역사학자 모임편 등을 통해 유사사학자의 실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현재 중앙언론 매체에서는 더 이상 이덕일의 글이 게재 안 됨. 보면은 참 너무 급해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게 처음부터 좀 잘하지 그랬어 라는 말밖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냥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가야전시하라 그랬으면 가야전시 했으면 되잖아요. 왜 가야전시하라고 했는데 임날본부설 전시를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언론 매체, 요게 제 주목하는 게 언론 매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적극 기고. 여기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식민사학 언론 카르텔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인데 여기에서는 조선일보는 빠졌죠. 그나마 제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조선일보는 안 받아들인 거죠.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사과 나온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뭐 했던 상황을 아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주장하고 하니까 양쪽 의견을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싫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안 받은 것 같고, 나머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 적극 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아니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 왜 이렇게 식민사관을 옹호하냐. 한국 언론이 국민 신뢰를 다 잃었잖아요. 얼마 전에 청산일의 100주년 청첩일에 의열단 관련하는 분들 뭐 하는 행사에 제가 이제 강연했는데, 그때 이제 김삼웅 전 독립균형관장님도 오셨어요. 이제 김삼웅 관장께서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길래 제가 거기에다가 그 역사개혁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유사사학을 비판하는 도서발간,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사학을 비판하며 유사역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이문영이라는 자칭 이 소설가가 만들었는데, 무슨 소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용어 만들면 저는 1시간이면 그거 틀쳐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아세요? 조선총독부에서 어떻게 했나? 찾으면 그대로 나와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유사란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조선총독부 경무국,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건 종교를 갖고 만든 거예요. 당시에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종교로 분류해갖고 총독부에서 황무국, 지금의 교육부나 그 문광부죠.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황무국 종교과에서 관리하고, 천도교라든지 대종교라든지 미륵불교라든지 하는 우리나라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종교들은 유사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조선총독부 경무국, 그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경무국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식민사학 비판하는 역사학을 갖다가 유사역사학이라고 주장했죠. 그랬더니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 그대로 그 말을 써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요즘 비판 많잖아요. 특히 한겨레는 제 주변에 대다수가 한겨레 주주인데 말 나올 때마다 참 한탄합니다. 거기다 그 도서발간이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뭐 이 책인데, 제가 저 인도권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 훌륭한 분이 계셔요. 이분 교회 가보니까 그야말로 그 찬송가 중에서 환웅 단군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가 아니라 케네시스 영성원이라고 여러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같이 관련하는 그런 영성 수련까지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이분이 이제 제 책을 보고 뭐 찾아오셔서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근데 소장님 견해뿐만 아니라 소장님 견해에 반대되는 저쪽 사람들 책은 뭐가 있습니까? 해갖고 제가 이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이걸 갖다가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렸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냐고 하시면서, 아니 이 한국인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해 갖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데 바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가 내각 소속이지 문재인 정권 내각 소속의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중앙언론 매체에서는 더 이상 이러기를 그지 게재 안 된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제 서울신문에다가도 전면에 걸쳐서 연재를 했고, 중앙일보에다가도 턱주 이상용 선생 관련해서 전면에 걸쳐서 썼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전면에 걸쳐서 제 인터뷰도 싣지 않았어요? 그저 이 일제 식민사학에 빠지면 팩트 조작, 거짓말 이런 건 아주 뭐 상식에 벗어나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이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역사개혁을 못하면 전국교체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벗으면은 가야전시회라고 하는데, 가야전시가 아니라 임나일본부 전시를 해놓고 나서 그거 지적받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들 해가면서 거짓말 이야기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그 추운 날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적폐 중에 적폐인 이 역사 적폐, 식민사학 해체를 다 갈구했는데, 결국 드러나는 건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뻔뻔해졌다는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의미에서 가야를 연구하고 전시하라고 한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임나일본부설로 뒤엎어놨으면은 문재인 정권 참모들이 대통령이 이런 사안까지 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대통령이 이 전시회 하나까지 다 챙기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참모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같은 생각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망하든 잘못되든 내 개인 이득만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인지 해가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다 움직여 갖고 역사의 물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잘못된 이 카르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일반 국민들의 힘밖에 없는 겁니다.